안녕하세요. 80세 한순옥입니다. 요즘 들어 참 감회가 새로워요. 우리 큰아들이 내년에 정년퇴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5년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만둔답니다. 둘째도 2년 후면 정년이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 오남매가 모두 선생님이 되어서 벌써 30년이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부터 막내까지 모두 합치면 교직 경력이 150년이 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을까요?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정말 힘들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선생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찼는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50년 가까이 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많이 달랐어요. 나는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소작농이었는데 부모님이 글을 하나도 모르셨어요. 나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죠. 초등학교도 겨우 마쳤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내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다고. 글을 모르면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는 걸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꼭 공부시켜야 한다고. 남편 기철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목수 일을 하면서도 늘 말했죠. 순호가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애들은 꼭 배우게 해야 한다고. 그때만 해도 참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고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고. 비록 가난했지만 정말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큰아이 영수가 태어나고 영우, 영미, 영택 그리고 막내 영숙이까지. 오남매를 낳았죠. 그때는 아이가 많은 게 당연했으니까요. 남편이 목수 일을 해서 하루에 3,000원씩 벌었어요. 한 달에 대략 6만 원 정도 들어왔죠. 나도 집에서 삿바느질을 해서 한 달에 1만 원 정도 보탰고요. 월세가 3만 원이었으니까 생활비로는 4만 원 정도 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둘째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애들 공부는 꼭 시켜야 한다며 아껴가면서 학용품도 사주고 교복도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1976년 9월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무척 많이 왔어요. 남편이 작업장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녁 9시가 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순호가 큰일 났다. 기철이가 사고가 났대.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작업장에서 집으로 오던 길에 트럭하고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그때 큰아이가 14살, 막내가 겨우 3살이었어요. 나는 32살. 갑자기 홀어머니가 된 거죠. 장례를 치르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웃들이 십시일반 도와줘서 겨우 5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것도 빚을 져서 치른 장례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 혼자서 오남매를 키워야 하는데 수입이라고는 삿바느질로 버는 한 달 2만 원이 전부였어요. 월세만 3만 원인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친정어머니는 너라도 들어와라. 애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막내라도 우리가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친척들도 애들을 다 키우겠다는 건 욕심이다. 몇 명은 보내야 한다고 했죠.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였죠.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영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선생님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그래, 내가 키워야 해. 내가 키워서 우리 애들 모두 선생님 만들어야 해. 친정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애들 다 데리고 살겠어요. 하나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미쳤구나. 어떻게 혼자서 5을 키워? 할 수 있어요. 꼭 해낼게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삿바느질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오후에는 삿바느질을 계속했어요.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고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잠은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죠. 그래도 한 달에 27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형들이 동생들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큰아들 영수가 정말 장하게도 동생들을 잘 돌봐줬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기 전에 밥을 해놓으면 영수가 동생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런데 몸이 어디 기계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이 빠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급식비라도 내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라고 물을 때였어요. 큰아들은 알고 있으니까 동생들한테 엄마가 우리 공부시키려고 일하시는 거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입학금하고 교복값만 해도 2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2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한 달 벌어서 생활비 빼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4개월을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또 둘째도 곧 중학교 올라가야 하고 셋째도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야 하고. 계산해 보니까 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일을 더 늘려야겠다고. 새벽 청소 일 외에 오후에는 식당에서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삿바느질,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일.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게 된 거죠. 잠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몸이 버틸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 일을 안 하면 그날 생활비가 없어지는데. 그때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데. 영수야, 절대 안 된다. 내가 공부를 그만두면 엄마가 왜 이렇게 고생하겠니? 너는 꼭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엄마가 이러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날 밤에 아이들 재운 다음에 혼자 한참 울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천사 같은 분을 만났어요. 큰아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집 사정을 아시고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영수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적도 상위권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무리하신다고 들었어요. 몸 상하지 마시고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선생님도 계시는구나 싶어서. 그 선생님 덕분에 큰아들이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교육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러고 보니 둘째 영호도 중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영호의 글쓰기 실력을 보시고는 이 아이는 국어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영미는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동네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 놀이를 자주 했죠. 담임 선생님이 영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천직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넷째 영택이는 과학을 좋아했어요. 실험하는 걸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영택이만큼 과학에 관심 많은 아이는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막내 영숙이도 언니 오빠들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나도 선생님이 될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둘씩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힘든 줄도 몰랐어요.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큰아들이 교육대학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는 영수를 보는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밤에 아이들하고 같이 울면서 기뻐했어요. 라면을 끓여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라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다시 일을 더 늘려야 했어요. 새벽 청소 일, 오후 삿바느질, 저녁 식당 일에 더해서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도 시작했어요. 완전히 잠을 포기한 거죠. 하루에 1시간씩만 쪽잠을 자고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큰아들이 교육대학에 다니면서 엄마 선생님이 되는 공부를 하니까 정말 좋아요. 빨리 졸업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둘째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셋째도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성적이 너무 좋아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엄마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늘이 도와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둘째, 셋째도 차례대로 교육대학에 진학했어요. 모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죠. 그리고 큰아들처럼 장학금도 받았고요. 그때는 정말 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교사 발령을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엄마 드디어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왔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20만 원이었는데 그때 2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영수야, 이건 내 돈이다. 내가 써라.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제가 동생들 뒷바라지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이런 아들을 키웠구나 싶어서. 그 이후로 큰아들이 동생들 교육비를 많이 도와줬어요. 둘째, 셋째 대학 등록금도 형이 보태주고. 나도 일은 계속했지만 그전보다는 훨씬 여유가 생겼죠. 둘째 영우도 국어교사가 됐고 셋째 영미도 초등교사가 됐어요. 넷째 영택이도 과학교사가 됐고 막내 영숙이도 초등교사가 됐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오남매가 모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교사가 된 이후에 나도 일을 조금씩 줄였어요. 60세가 넘어서는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동안 무리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자신들도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거든요. 큰아들은 고등학교에서 35년간 수학을 가르쳤어요.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인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둘째는 중학교에서 33년간 국어를 가르쳤고 셋째는 초등학교에서 32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넷째도 중학교에서 28년째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막내도 초등학교에서 26년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 오남매가 가르친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한 사람당 평균 1000명 정도는 가르쳤을 테니까 5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는 셈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어른이 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또 선생님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워요. 내가 혼자서 오남매를 키운 것이 결국 수천 명의 아이들을 키운 일이 된 거잖아요. 요즘에는 교사를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대우도 좋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선생님만큼 보람 있는 직업은 없다고.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35년,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았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이 더 컸던 거죠.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자들이 성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해준 사랑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 싶어서. 지금 우리 집은 손자, 손녀만 해도 12명이에요. 큰아들 집에 3명, 둘째 집에 2명, 셋째 집에 3명, 넷째 집에 2명, 막내 집에 2명.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공부가 최고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직업이요. 손자, 손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큰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의사가 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볼게요.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키우신 것처럼.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내가 심은 교육의 씨앗이 3대에 걸쳐서 꽃을 피우고 있구나 싶어서.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친척들 말대로 아이들을 남에게 맡겼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오남매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랐다면 지금처럼 끈끈한 가족에도 없었을 테고 모두 선생님이 되는 일도 없었겠죠. 무엇보다 그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느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 몸이 성할 리가 없었죠. 지금도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무리한 것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내 건강 하나 희생해서 5명의 훌륭한 교육자를 키워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5명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거고요.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그때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럼 내가 그러죠. 고생이 아니라 투자였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정말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런 것보다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땅은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교육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 걱정은 없어요. 모두 자기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잘 키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에 기여한 게 있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죠.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녀 교육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물론 시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육만큼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특히 교직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야말로 미래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직업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보람 있게 살았는지. 물론 힘든 일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감동. 그런 것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느낄 수 없는 거죠. 우리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35년간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시상식에 갔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이 한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80이 된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32살의 홀어머니가 되어서 절망적이었던 그때와 지금의 우리 가족을 비교해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오남매가 모두 훌륭한 교육자로 성장했고 12명의 손자 손녀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사회에 기여한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뿌듯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해요.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주고 아파트도 사줬고. 정말 효자 효녀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홀어머니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교육만이 희망이에요 라고 말해주죠. 실제로 몇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어요. 한 선생님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특히 요즘처럼 교육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시대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때 그 힘들었던 시절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하던 길. 추운 겨울 새벽 혼자 걸어가면서 우리 애들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꼭 너희들 선생님 만들어 줄게라고 중얼거렸던 일. 돌아보니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요. 하늘이 정말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큰아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기철이도 하늘에서 도와줬을 것 같아요. 순호가 우리 애들 공부시켜라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저는 그러죠. 아빠가 살아계셨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너희들을 선생님으로 키우기로 했으니까. 정말 그래요. 남편이 살아있었어도 우리는 아이들을 교사로 키웠을 거예요. 다만 과정이 좀 더 수월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교육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테고 그래서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요.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해준 사랑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싶어서. 둘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수업할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이 아이의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처럼 간절한 마음일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제자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자들이 특별히 선생님을 좋아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거죠. 몇 년 전에 큰아들 제자 중 한 명이 의사가 되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다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교육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교육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모두 안정된 수입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들 교육에 아끼지 말라고. 다른 건 아껴도 교육비만큼은 아끼면 안 된다고. 물론 무작정 사교육비를 많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아이가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간절함.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켜줄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아이들 숙제를 봐줬어요. 비록 제가 고등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격려해줬죠. 영수야, 내가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영미야, 너는 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예쁘게 가르쳐라. 그런 말을 매일매일 해줬어요. 아이들도 그 말을 듣고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꿈을 키우게 된 거죠. 요즘 부모들은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직접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바쁘게 일했는데도 매일 밤 아이들하고는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런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교육의 출발점이에요. 지금도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면 꼭 물어봐요. 학교에서 재밌었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서 이야기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저보고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손자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죠. 물론 경제적인 뒷받침도 필요해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요즘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장학금 제도도 많고 교육 지원도 많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아이라면 길은 있어요. 중요한 건 부모의 의지예요. 우리 아이만큼은 꼭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고생한 것. 오히려 감사해요.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는 거니까.
몇 년 전에 큰아들이 정년퇴임 준비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3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싶어서. 만약에 그때 포기했다면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일이 곧 보람이고 보람이 곧 행복인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게 교육이에요. 요즘 교사들이 힘들다고 해요. 학부모들 때문에도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도 힘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보다 보람이 더 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교육의 소중함을 알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신들을 키웠는지 알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이에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는 것. 저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어요. 너희들이 받은 교육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교사의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받은 좋은 교육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큰아들은 정년퇴임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엄마 아직 건강하니까 뭔가 더 하고 싶어요. 교육과 관련된 일로. 둘째도 비슷해요. 저도 정년 후에 교육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대견해요. 정년이 되어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직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선생님만큼 보람 있는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보상하고도 남는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 그게 바로 교사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좋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 우리 오남매가 가르친 수천 명의 제자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또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혼자서 오남매를 키운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 거잖아요. 80세가 된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싶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교육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요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했어요. 교육만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야말로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